예, 안녕하세요. 예, 확률 동적 계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MDP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앞서서 기존에 배웠던 이제 그 확정적인 어떤 동적 계법의 확률적인 어떤 개념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마코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과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살펴보고, 자, 이를 기반으로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이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이제 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같이 요 마코브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불확실한 상황들을 이게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모델링 툴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 라는 것을 개념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날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온다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날씨라고 하는 확률 변수라는 것을 x로 정의하게 되면, x가 1일 때는 맑음, 뭐 2일 때는 흐림, 3일 때는 비가 온다, 막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맑을 확률이 얼마큼 될지, 근데 흐린 확률이 얼마큼 될지, 즉 x가 1일 확률이 무엇이고 x가 2가 확률이 무엇이고 x가 3일 확률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불확실성한 어떤 현상들을 수학적인 어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좀 더 개념을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날짜별로 이 어떤 그 날씨의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뭐 며칠 전부터 이제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오고 뭐 맑음,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날씨라고 하는 여러 개의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일별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흐름, 그래서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시계열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금 살펴봤던 어떤 그 불확실성한 어떤 상황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예시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날씨에 대한 시계열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염병의 어떤 확산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차별 확진자 수, 그 다음에 뭐 주차별 뭐 확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 확률 변수로서 그 데일리 매주별로 발생하는 어떤 신규 확진자 수라고 하는 것을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 알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현재까지의 확진자 수의 이력을 바탕으로 뭐 다음 주에 추가 확진자 수가 뭐 50건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큼 됩니까? 혹은 평균적으로 몇 주 후에 뭐 확산세가 진정이 될 거라고 우리가 보이느냐 등등과 같은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확진자 수의 변화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제 주식의 가격,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가격의 어떤 변동을 수학적인 어떤 도구로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해석했죠. 자, 여태까지 주식이 특정 어떤 주식 가격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뭐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그것도 모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지점에서의 바람의 세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그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전과 같은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비에다가 이제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센서들에 대해서 뭐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이즈들이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변하는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을 저희는 이제 확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웃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이게 이런 어떤 불확실성한 어떤 상황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로서 저희는 이제 확률 과정 혹은 추계적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값이 변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 타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데요. 타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률 변수들의 집합을 확률 과정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관측 시점들에 대한 집합을 저희는 이제 타임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확률 분포가 이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 베르누이 확률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P, 즉 코인을 던졌을 때 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1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요. 어, 여기 이 확률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면 이 수학적으로 정의가 됐다라는 의미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결합 확률 분포도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진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확률 변수들의 집합 형태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이제 확률 변수들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어떤 확률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값을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값들의 집합을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상태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신규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등등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의 불확실성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상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확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태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률 과정은 이 타임 스페이스와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확률 과정이 주어져 있게 되면 그에 따른 결합 확률 분포는 일단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확률 과정이 정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타임 스페이스와 스테이트 스페이스도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합 확률 분포도 당연히 주어지는 거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는 확률 과정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여태까지의 어떤 이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3일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3일 후에 평균 확률 변수의 그 값은 무엇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플러스 1점을,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 얻어서 기존 점수에다가 이제 더하는 그런 어떤 게임이고요. 플레이어가 종료를 선언한 시점에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즉 종료를 하지 않으면 이 프로세스는 무한히 지속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수가 양수면 점수당 1,000원을 받고 음수는 점수당 1,000원을 내는 게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게임인 여러분들이 이 동전이 앞면에 나올지 뒷면에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이제 점수에 대한 어떤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른 흐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확률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툴을 통해서 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니까요. 자,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x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점수.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점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 xn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을 자 이렇게 xn의 xn이라는 확률 변수들의 시간 공간에 따른 어떤 집합을 확률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예 맞습니다. 바로 값을 이 점수가 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사실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 플레이어가 종료를 하지 않는 이상 이 프로세스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계속 던졌는데 물론 그렇게 나올 확률은 매우 적지만 계속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만 나오는 경우 그럼 이제 누적된 어떤 그 점수가 결국 이제 저희가 정의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0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 이기고 만약에 프로세스가 무한히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예, xn이 이게 인피니티 무한대의 어떤 양의 무한대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뒷면이 나온다. 계속 뒷면이 나오는데 프로세스가 무한히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xn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태 공간은 예, 0, 1, 2부터 해서 사실 무한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이산 상태 그다음에 이산 이 상태 공간과 시간 공간이 요 이게 셀 수 있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경우냐 아니면은 셀 수 없는 컨티뉴스인 경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산 상태 확률 과정, 이산 시간 연속 상태 확률 과정, 그 다음에 연속 시간 이상 상태 확률 과정, 말 그대로 연속 시장 연속 상태의 확률 과정.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확률 과정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률 과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도 일단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이런 어떤 이력이 주어져 있을 때, 예, 이력은 이 프로세스를 따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주어져 있을 때, 그럼 다음,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과연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까? 이거 당연히 관심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머신러닝에서 이제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머신러닝에서 예측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확률에 대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어떤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이 가능하다면, 자, 앞으로 두 시점 후에 x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즉, 뭐 예를 들면, 현재 x는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의 어떤 타임 스텝 후에 x가 10이라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결합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거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 계산이 가능하면, 기대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롱런으로 갔을 때, 이 프로세스가 롱런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치죠. XN의 어떤 평균치의 어떤 기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과정에 정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률 과정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떠한 그 확률 과정의 어떤 실현치들, 어떻게 보면은 이 확률 과정에서 우리 정의하고 있는 어떤 그 변수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값들을 매 시점마다 어떤 특정 x라고 하는 변수가 특정 어떤 값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를 저희는 이제 샘플 패스 혹은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뭐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앞면이 나왔다가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왔다가 뒷면이 나오고 다시 앞면 나오고 또 앞면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앞면이 나왔다가 뒷면 나왔다가 뒷면 나왔다가 다시 뒷면 나오는 예, 이거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실제로 동전을 던져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만 자, 어찌됐든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확률 과정의 실현치들을 모아놓은 것 여기 보면 하나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샘플들을 바로 이제 샘플 패스 혹은 이제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상 과정,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법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확률 과정. 그래서 t가 변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상태에 대한 어떤 확률이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확률 과정을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확률 과정 자체는 되게 수학적으로 많은 수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확률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단순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그 확률 과정은 예, 과거 이력이 주어져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 미래가 미래가 과거에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고 현재 내가 시스템 상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만 그 다음 어떤 시스템의 상태가 정해진다. 즉 미래는 현재로부터 정해지고 과거는 이 미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확률 과정을 저희는 이 마르코브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마르코브 프로세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질은 자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의존적인 그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그
확률 과정을 마르코브 확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마르코브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마르코브 성질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이 확률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까지 어떤 이력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상태가 x가 어떤 값을 가질지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마커브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확률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즉, 이 확률이 xk가 주어졌을 때 xk 플러스 1이 될 확률. 자, 이 값과 같다면,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마커브 성질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다. 그래서 마커브 프로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트, 상태의 공간이,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이 디스크리트한 어떤 이산형, 그래서 이산 상태인 경우에 대해서의 어떤 확률 과정을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이제 마코브 프로세스를 마코브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체인이라고 만약에 정의가 된다면 요 주어져 있는 어떤 그 확률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한 그 어떤 마코브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타임이 디스크리트 타임, 우리가 타임 스페이스 또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마코브 체인을, 마코브 프로세스를 디스크리트 타임 마코브 체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마코브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이 디스크리트하게 셀 수 있게끔 뭐 x1, x2 뭐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x도 이게 그 상태 공간 자체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결국은 이 디스크리트 타임 마크업 체인이 주어지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과거가 주어져 있고 현대가 i라는 상태에 있을 때 다음이 j가 될 그 어떤 확률이 과거는 필요 없고 현재 내가 i라는 상태에 있을 때 j라는 상태가 전이게 될 그런 어떤 확률만 이렇게 확률 이게 바로 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이 조건부 확률과 같다면,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마코브 프로세스를 디스크리트 타임 마코브 프로세스, 마코브 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요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태 전이 확률, 특히 이제 1단계, one step transition probability, 즉, 한 번의 어떤 상태에 따른 어떤 상태 전이 확률로서 정의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아까 우리가 discrete time 마코브 체인을 정의하려면 각 시점별로 그, 어, 상태 전이 확률을 다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모든 그 시점에 대해서 다 이 상태 전이 확률을 다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벗어난 그런 어떤 개념을 이제 바로 요 시간 동질 타임 호모지니어스 디스크리트 타임 마크업 체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전이 확률이 n의 독립적이에요. 즉 내가 현재 제로 시점에 i라는 상태가 있을 때 다음 시점에 상태가 j가 될 확률과 현재 내가 399라고 하는 타임 시점에 내가 이 시스템이 i라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400이라는 타임 시점에 j가 될 확률. 자, 즉 이 확률이 이 i라는 상태에 있을 현재 내가 i라는 상태에 있을 때 다음 스텝이 j가 될 확률. 요게 시점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타임 호모지니어스 디스크리트 타임 마크업 체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n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그냥 i, 현재 i 있을 때 다음 상태가 j가 될 확률, 이런 어떤 하나의 값으로서 상태 전이가 정의가 됩니다. 상태 전이 확률이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원 스텝, 한 단계에 대한 어떤 상태 전이 확률들을 쭉 모아놓은 상태 전이 행률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현재 시점에 우리가 가능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상태들이 이제 행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점에서의 어떤 가능한 상태들이 열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상태와 상태가야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i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상태에 있을 때 다음 시점이 j가 되는 확률. 자, 이거를 쭉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 그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 바로 요 상태 전이 확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상태 전이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상태 전이 확률들을 다음과 같은 상태 전이 행률로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이제 과연 마커브 체인으로 모델링 될 수가 있는 거냐. 특히 타임 호모지니어스한 시간이 동질적인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마커브 체인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 주어져 있는 문제 상으로부터 요 상태 전이 행렬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만약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다면 이거는 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해당되는 어떤 그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은 마커 체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체인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G가 있어요. G는 현재 지금 뭐 어떤 셀에 있다. 1번 셀에 있다고 가정하고 셀은 이제 9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이거 메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로상에서 이제 G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과정을 통해서 이걸 모델링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마커브 체인으로 불릴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메이즈에 G가 들어가게 되면 어, 방향 간격을 매 시점마다 잃어요. 방향 간격을 잃어서 어, 해당되는 어떤 그 메이즈의 특정 셀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들 중에 그냥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G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궤적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게 완전 확률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확률 과정의 어떤 에피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이 3번 혹은 9번 셀에 들어가게 되면 G는 잡혀 먹거나 그리고 이제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치즈가 무한대로 공급이 되는 그런 어떤 방이기 때문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혹은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당되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방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다시 돌아와서 샘플 패스가 가능한 샘플 패스가 뭐였을까? 예를 들면 1번에서 예를 들면 2번으로 갔다가 뭐 3번으로 가서 끝나는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고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다시 5번으로 갔다가 다시 4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갔다가 등등과 같은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샘플 패스가 됩니다. 자, 이런 어떤 G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G의 방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랜덤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다? 예, 확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이게 이제 과연 마크업 체인이냐를 보이려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 전이 확률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으면, 만약 정의가 되면, 이거는 결국 이제 마크업 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이 행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가능한 어떤 상태들을 행과 열로 일단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한 G의 위치로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1번부터 9번이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이 어떤 특정 방에 있을 때 다음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의 어떤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번, 내가 현재 3번 방에 있을 때 다음 스텝에서 3번 방에 있을 확률은 1입니다. 얘는 계속 그 방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9번 방에 있다. 근데 다음 스텝에 다른 방을 이동할 확률은 이제 없다. 이 G는 1번 방이나 3번 방이나 9번 방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계속 그 방에 머무른다. 이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3번 현재 상태가 3번과 9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셀들의 값들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셀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G가 현재 2라는 어떤 방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G가 다음에 갈 수 있는 어떤 방은 어떤 게 있을까? 2번에 있다면. 맞습니다. 1번으로 가거나 3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G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번 방에 현재 있을 때 그 다음에 1번 방이 될 확률은 3분의 1. 자, 2번 방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번호 갈 확률이 3분의 1. 자, 그 다음에 5번 방으로 갈 확률이 다시 3분의 1.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행들에 해당되는 셀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G의 어떤 방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확률 변수로 적용해서 이것들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집합을 이것들에 대한 확률 변수의 집합을 만약에 이제 확률 과정으로 정의됐을 때 이거는 자, 이와 같은 어떤 전위 확률 어, 전위 행렬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어떤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뭐다? 맞습니다. 마코프 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강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재고 관리자가 있어요. 재고 관리자는 매주 이제 금요일 날 재고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판매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판매를 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재고를 봤더니 재고가 만약에 3 이상이면 발주를 안 해. 주문을 안 해요. 3 미만일 경우, 즉 재고가 0, 1, 2일 경우에는 발주량을 결정을 해서 발주를 내리게 되는데 발주 이후에 재고 수준이 이제 5가 되게끔 주문량이 결정이 된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재고 수준이 현재 3, 4, 5다 금요일 날 봤더니 그렇게 되면 주문을 안 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몇 개를 주문해야 될까요? 발주 후에 입고가 된 이후에 재고 수준이 5가 되게끔 주문이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3개를 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현재 재고 수준이 뭐다? 1이다, 1, 하나다 라고 했을 때 주문 이후에 입고가 된 이후에 재고 수준이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몇 개를 주문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4개를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문량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주차별, 어, 우리가 이제 발주를 내리기 전에 어떤 재고 상황을 체크했을 때 그때 이제 재고 수준은 랜덤하게 바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주간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간 수요가 0부터 이제 0이 될 확률, 수요가 1일 확률, 2일 확률부터 시작해서 6일 확률이 이제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발주된 제품은 주말 중에 도착을 하고 이제 후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을 때 대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딴 데 가시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랑 아니면 일단은 내가 주문을 받고 내가 물건이 입고되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후자가 이제 혼합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혼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다? 내가 물건이 없으면 안 판다. 자,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XN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n번째 주의 금요일 날 밤의 재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XN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마크업 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 근데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위 확률에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는 바로 그 전위 확률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xn의 어떤 그 집합인 xn을 모든 시점에 대해서 묶어놓은 어떤 그 확률 변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마크업 체인이라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재고 수준이 3이에요, 3. 자, 3이면 발주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는 재고를 3개 가진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주에, 다음 주말에 금요일 날에 재고 수준이 4 혹은 5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일단 3개 가지고 이번 주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 주 말에 재고 수준이 다시 4개, 5개로 늘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게 00이고요. 자, 만약에 현재 재고 수준이 이번 주에 그 금요일 날 재고 수준이 3인데 그 다음 주에 그 기말 재고가 3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맞습니다. 판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3개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3개로 끝나면 바로 판매가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판매가 안 됐을 때 확률이 뭐죠? 0.1입니다. 그래서 0.1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에서 만약 2가 됐다라고 하는 동일한 논리 뭐가 있죠? 판매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D가 1일 확률 이렇게 오는 거고요. 자, 3에서 1로 될 확률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판매가 2가 될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에서 0이 될 확률은 뭘까요? 내가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재고가 없어. 그 얘기는 뭐죠? 수요가 맞습니다. 3 이상, 3개 이상, 내가 가진 거 이상만큼의 어떤 수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내가 3에서 0이라고 하는 상태로 상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더한 것이 뭐다? 바로 요거다. P30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들 마찬가지로 4인 경우도 동일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1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내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재고를 봤더니 재고 수준이 1이야. 근데 다음 주에 재고 수준이 5가 될 확률이 무엇일까요? 라고 보면 5가 될 확률이 5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만약에 재고가 3 미만일 경우에는 발주를 내려가지고 그 발주 내 이후에 재고 수준이 뭐가 되게끔? 5가 되게끔 발주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에서 1이면 내가 4개를 더 추가 주문해서 그 다음 주는 5개의 재고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주에, 그 두 번째 주에 마지막 금요일 날을 봤더니 그때 재고 수준이 예를 들면 5개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맞습니다. 수요가 0일 확률입니다. 수요가 0일 확률. 4에서 1에서 4로 전이될 확률은 뭐죠? 맞습니다. 1이죠. 예. 1에서 4로 전이됐다는 얘기는 뭐야? 수요가 몇 개 되었다? 수요가 몇 개였다? 예, 수요가 3개였다. 수요가 3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5개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가 5개의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정리를 다시 하면 자, 5에서 5가 될 확률은 수요가 0이 될 확률이죠. 수요가 0이 될 확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4, 이 현재가 1인데 4가 될 확률은 어차피 1이면 제곱을 더 충전해서 5개로 시작하는 거고 5개에서 다시 제곱가 4로 변했다는 8로 변했다는 얘기는 뭐다? 수요가 1일 확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데 현재 이번 주에 재고순이 1인데 다음 주에 재고순이 3이 될 확률은 수요가 뭐 어떤 상황이다? 수요가 결국 이제 재고가 5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였다? 2였다. 2일 확률과 같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2가 될 확률은 수요가 3일 확률과 같고 1에서 1이 될 확률은 수요가 4가 될 확률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주에 재고는 5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주에 주말이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가 4개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에서 0이 될 확률은 뭐죠? 수요가 5개 이상, 5개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0.5니까 결국 이제 0.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번 주에가 그 다음에 5인 경우 다 같습니다. 확률이.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재고 수준이 0, 1, 2면 어떻게 돼요? 재고를 추가 발주를 내려가지고 발주 이후에 내가 입고됐을 때 재고 수준이 다 뭐가 되게끔 5가 되게끔 발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 결국은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5개니까 발주가 없고 그 다음 주에 5개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0, 1인 경우와 5인 경우 있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재고 수준이 5개인 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와 요 경우가 다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이 마크업 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